유럽연합이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27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암호자산시장법 미카 시행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이날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법안은 공식적으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은 EU 회원국 내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 보유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탈취당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하며 주요 정보 공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부실 공시했거나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영업 규제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밖에 미카는 서비스 제공자의 암호화폐 채굴 에너지 소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카 시행 후속 조치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탈세 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세계 최초 크립토 법안 미카가 드디어 통과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4월 20일 처음 기사가 나왔을 당시 기억이 나는 것이 살짝 저도 흥분을 좀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암호화폐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런 뜻이고 그로 인해 유동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미국은 SEC의 무차별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그렇다 할 규제가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유럽은 먼저 크립토 시장을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마저 유럽의 규제를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연 유럽의 규제를 미국이 따라가려고 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카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놓는다면 투자하시는데 좀 더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미카는 3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크립토 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백서 작성 및 마케팅 방식 등에 대해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럽이사회 상임대표위원회에서 승인된 후 24개의 언어로 번역 문제로 의회 투표가 미뤄지다가 지난달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고 미카 도입으로 크립토 자산 사업 승인 기준은 전보다 엄격해지지만 27개국이 통일된 규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유럽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은 대폭 줄어들게 됐죠. 향후 미국 등 여타 국가에서도 크립토 자산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카를 참고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또 글로벌 규제 흐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미국 기업들은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규제의 명확성을 주게 됨으로써 더욱더 암호화폐 발전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겠죠. 미카 규정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미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 너무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아주 핵심 포인트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 사이트 공유드렸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단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요. 미카 법안은 크립토 자산을 총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크립토 자산을 법정 통화 또는 특정 자산 가치를 추종하는지에 따라서 먼저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전자 통화 토큰, 자산 중거 토큰, 그리고 이 둘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크립토 자산은 모두 3번째로 분류시켰다고 합니다. 이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유는 해당 크립토 자산이 특정 통화나 자산 가치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 성격을 갖는지 그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정통화나
금 등의 가치를 중거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이전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다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각 카테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해당 정의를 토대로 보면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세 번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법안에 따르면 이번 미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시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카는 코인을 세 종류로 분류했고 저희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세 번째로 분류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별개로 구분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저희가 없겠죠. 하지만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저희 단톡방에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요. NFT 규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암호자산과 교환이 불가능한 자산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안 전문 설명에는 대체 불가 토큰 NFT의 경우 그 이름과는 달리 유일하고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돼선 안 된다. NFT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시리즈나 컬렉션으로 발행하는 경우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 아울러 관할 당국이 크립토 자산을 분석할 때 NFT로 불린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실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유럽 각국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NFT를 크립토 자산 범위에 추가하거나 금융 상품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역시나 좀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FT는 아직 규제 적용이 불확실하다. 앞으로 규제로 인한 제한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백서 작성 의무가 더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크립토 자산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고자 하거나 거래소에 거래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백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판매자 또는 거래 허가를 받는지에 대한 정보,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정보, 백서 작성자가 제3자인 경우 신원 해당 사람이 암호화 자산 백서를 작성한 이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한지에 관한 정보, 해당 크립토 자산에 부여된 권리 의무에 관한 정보, 해당 블록체인 기술 위험성에 대한 정보, 암호화폐 자산 합의 메커니즘의 환경기후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 이 밖에도 크립토 자산 투자 관련 위험을 알리는 다음의 문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또는 가치의 전부가 손실될 수 있다는 점, 양도가 불가능할 수 있고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중단될 경우 약속된 재화 서비스와 교환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예금 보증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아주 백서가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백서를 보면 이 코인이 과연 어떤 코인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겠죠. 대충 백서 작성해서 소비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려는 그런 코인들은 이제는 없어질 수도 있겠죠. 백서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을 오도한다고 규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크립토 자산의 공개 판매, 거래소 상장을 중지시키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제 엄격해집니다. 이제 쓰레기 같은 코인들은 바로 상장 폐지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이제는 정말 아무 코인을 막 사시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제대로 된 코인을 고르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겠죠. 여타 유튜브를 보시고 떡상한다, 사야 한다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려서 매수하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규제가 발행되면 많은 코인들이 상폐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코인, 미래의 가치가 충분한 코인들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리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카가 제대로 실행되기 시작한다면 업체들은 유럽 27개국의 각기 다른 규제와 절차를 따라야 하겠지만 미카 덕분에 그 비효율성이 제거됐죠. 미카를 통해 유럽은 4억 5천만 명의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을 갖게 됐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의 기업들이 EU 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라이센스를 받도록 유도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미 벌써 유럽은 총재가 미카2를 제안하고 다음 단계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안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당연하겠죠. 앞으로 이 미카 법안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겁니다. 그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길 진심으로 바라야겠죠. 미카2에서는 이번 법안에서 빠졌던 NFT, 크립토 자산 대출, 스테이킹 감독, 디파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내가 웃느냐 아니면 우느냐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시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등 세력, 고래라고 표현하는 해당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24시간 언제든지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가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답장 드립니다.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꼭 돋보기를 누르셔야지만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언급드리지 못하는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저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의 링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27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암호자산시장법 미카 시행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이날 규제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법안은 공식적으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은 EU 회원국 내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 보유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자산을 탈취당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하며 주요 정보 공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부실 공시했거나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영업 규제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밖에 미카는 서비스 제공자의 암호화폐 채굴 에너지 소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카 시행 후속 조치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탈세 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세계 최초 크립토 법안 미카가 드디어 통과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4월 20일 처음 기사가 나왔을 당시 기억이 나는 것이 살짝 저도 흥분을 좀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암호화폐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런 뜻이고, 그로 인해 유동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미국은 SEC의 무차별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그렇다 할 규제가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유럽은 먼저 크립토 시장을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마저 유럽의 규제를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연 유럽의 규제를 미국이 따라가려고 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카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놓는다면 투자하시는데 좀 더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미카는 3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크립토 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백서 작성 및 마케팅 방식 등에 대해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럽이사회 상임대표위원회에서 승인된 후 24개의 언어로 번역 문제로 의회 투표가 미뤄지다가 지난달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고, 미카 도입으로 크립토 자산 사업 승인 기준은 전보다 엄격해지지만 27개국이 통일된 규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유럽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은 대폭 줄어들게 됐죠. 향후 미국 등 여타 국가에서도 크립토 자산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카를 참고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또 글로벌 규제 흐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미국 기업들은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규제의 명확성을 주게 됨으로써 더욱더 암호화폐 발전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겠죠. 미카 규정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미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 너무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아주 핵심 포인트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 사이트 공유 드렸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단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요. 미카 법안은 크립토 자산을 총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크립토 자산을 법정 통화 또는 특정 자산 가치를 추종하는지에 따라서 먼저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전자통화 토큰, 자산 중거 토큰, 그리고 이 둘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크립토 자산은 모두 세 번째로 분류시켰다고 합니다. 이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유는 해당 크립토 자산이 특정 통화나 자산 가치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 성격을 갖는지 그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정통화나 금 등의 가치를 중거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이전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다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각 카테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해당 정의를 토대로 보면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세 번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법안에 따르면 이번 미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시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카는 코인을 세 종류로 분류했고 저희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세 번째로 분류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별개로 구분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저희가 없겠죠. 하지만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저희 단톡방에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요. NFT 규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암호자산과 교환이 불가능한 자산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안 전문 설명에는 대체 불가 토큰 NFT의 경우 그 이름과는 달리 유일하고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돼선 안 된다. NFT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시리즈나 컬렉션으로 발행하는 경우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 아울러 관할 당국이 크립토 자산을 분석할 때 NFT로 불린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실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유럽 각국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NFT를 크립토 자산 범위에 추가하거나 금융 상품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역시나 좀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FT는 아직 규제 적용이 불확실하다. 앞으로 규제로 인한 제한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백서 작성 의무가 더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크립토 자산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고자 하거나 거래소에 거래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백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판매자 또는 거래 허가를 받는지에 대한 정보,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정보, 백서 작성자가 제3자인 경우 신원 해당 사람이 암호화 자산 백서를 작성한 이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한지에 관한 정보, 해당 크립토 자산에 부여된 권리 의무에 관한 정보, 해당 블록체인 기술 위험성에 대한 정보, 암호화폐 자산 합의 메커니즘의 환경기후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 이 밖에도 크립토 자산 투자 관련 위험을 알리는 다음의 문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또는 가치의 전부가 손실될 수 있다는 점, 양도가 불가능할 수 있고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중단될 경우 약속된 재화 서비스와 교환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예금 보증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아주 백서가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백서를 보면 이 코인이 과연 어떤 코인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겠죠. 대충 백서 작성해서 소비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려는 그런 코인들은 이제는 없어질 수도 있겠죠. 백서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을 오도한다고 규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크립토 자산의 공개 판매, 거래소 상장을 중지시키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제 엄격해집니다. 이제 쓰레기 같은 코인들은 바로 상장 폐지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이제는 정말 아무 코인이나 막 사시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제대로 된 코인을 고르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겠죠. 여타 유튜브를 보시고 떡상한다, 사야 한다 해가지고 1억 천금을 늘어서 매수하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규제가 발행되면 많은 코인들이 상폐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코인, 미래 가치가 충분한 코인들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리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카가 제대로 실행되기 시작한다면 업체들은 유럽 27개국의 각기 다른 규제와 절차를 따라야 하겠지만 미카 덕분에 그 비효율성이 제거됐죠. 미카를 통해 유럽은 4억 5천만 명의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을 갖게 됐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의 기업들이 EU 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라이센스를 받도록 유도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미 벌써 유럽은 총재가 미카2를 제안하고 다음 단계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안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당연하겠죠. 앞으로 이 미카 법안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겁니다. 그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길 진심으로 바라야겠죠. 미카2에서는 이번 법안에서 빠졌던 NFT, 크립토 자산 대출, 스테이킹 감독, 디파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내가 웃느냐 아니면 우느냐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시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등 세력, 고래라고 표현하는 해당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24시간 언제든지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가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답장 드립니다.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꼭 돋보기를 누르셔야지만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언급드리지 못하는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저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의 링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